환자분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무조건 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보다 더 강한 자극이 들어가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색소가 더 진해질 수도 있어요. 기미가 특히 이제 눈가에 이렇게 왔을 때는요, 이제 이게 색소만의 문제로 보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색소만 없애려고 레이저만 주구장창 하면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양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준근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치료했던 색소 침착 치료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색소가 모든 분들은 그냥 기미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굉장히 다양해서 약간씩 필요한 치료가 달라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양쪽 뺨에 굉장히 심한 갈색 색소를 주소로 병원에 왔어요. 이거 키만 기미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는 기미는 아니고 릴 흑피증이라는 질환이에요. 주로 염색약이라든지 다른 피부에 접촉되는 물질이 피부를 자극해서 미세한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그로 인해서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고 침착되면서 기미보다 더 진하게 보이는 형태고요. 일반 기미보다는 조금 더 옆쪽에, 머리카락 쪽이나 옆쪽에 조금 더 가깝고 귀 뒤라든지 귀 앞 이런 부위까지 분포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얼굴뿐만 아니고 목에도 같이 이런 색소가 있다 그러면 기미가 아니라 릴 흑피증을 꼭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인 기미나 다른 색소보다는 치료가 더 어려워요. 사실 치료 기간이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저거는 네, 정말 네. 장기간 잡고 치료하셔야 되고요. 저는 사실 1년 이상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좀 빨리 되시는 분들은 제일 빠르면 한 10번 만에 좋아지고, 아니면은 한 20, 30번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색소 치료 들어가기 전에 조금 구분해야 될 게, 환자분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무조건 강하게 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피부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보다 더 강한 자극이 들어가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색소가 더 진해질 수도 있어요. 릴 흑피증 자체가 치료가 어렵기도 하지만 순수하게 릴 흑피증만 있는 경우와 그 밑에 다른 기미가 같이 동반된 경우는 조금 치료가 달라져요. 릴 흑피증 단독에 비해서 그만큼 강한 자극으로 레이저를 쏘면은 조금 더 기미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릴 흑피증은 굉장한 복합 치료가 필요해요. 뭐 비타민 관리, 여러 가지 색소 레이저, 때로는 고주파 같은 치료도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스킨 부스터나 이거에 도움도 받을 수 있는데 복합적으로 하면 좋지만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맞아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비용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위주로, 그리고 좀 여러 가지 관리 도움을 받는 걸로 치료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미도 조금 섞여 있는 분이에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치료하기 전에 꼭 피부 진단기를 촬영해서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은지 확인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피부 전체적인 톤을 치료하기 위해서 피코 토닝을 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피코웨이 이쪽을 주로 사용을 하는 편이고, 대신 일반적인 기미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치료했고, 군데군데 약간 진한 부분은 루비 레이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꾸준히 치료를 했더니 제법 많이 흐려졌죠. 그리고 이런 쉽지 않은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와 의사가 서로 믿어야 돼요.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세게 하다 보면 또 일시적으로 진해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뭐 예민해지거나 아니면 불안해하면은 방어적으로 치료하게 되니까 더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중요하죠, 결국. 이번 케이스는 다른 병원에서 레이저를 한 30번 하고 오셨는데 더 안 좋아지셨다고 오셔가지고, 이런 경우 정말 어렵죠, 사실. 힘들죠. 일단은 믿음이 깨져 있는 상태라서. 그쵸. 이런 경우는 사실 기미가 특히 이제 눈가에 이렇게 왔을 때는요, 이제 이게 색소만의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사실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포토 에이징, 광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광노화에 의해서 피부 진피에 있는 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 있고, 피부 장벽도 망가져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색소만 없애려고 레이저만 주구장창 하면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정말 이제 맞춤 치료를 해야 되는 케이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워낙 장비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10번 정도 하고 나서 다행히 이렇게 잘. 이분은 정확히 어떤 치료를 해서 이 정도면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일 것 같은데요. 진피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LDM 관리라든지 그리고 플라디오 레이저 이런 걸 같이 병행을 했고, 거기에 이제 색소 치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경우는 색소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탄력이 같이 좋아지세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노화를 늦추는 쪽으로
리주베네이션이라고 하죠. 리주베네이션 쪽으로 개선을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네. 저도 그게 동의하는 게 환자분들이 좀 놀랄 수도 있어요. 나는 기미 없애러 왔는데 왜 갑자기 스킨부스 이런 항노화 쪽을 같이 해야 되냐 이러는데 표피에 있는 색소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진피 환경이 완전히 노화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커요. 그래서 일반적인 레이저도 하셨지만 LDM이나 주베르기나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됐을 수 있었고요. LDM을 하면은 LDM으로 인해서도 피부도 환경이 개선되고 색소가 부셔진 게 더 배출되는 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예전에는 레이저를 부시기만 하고 알아서 배출됐으니까 부셨으니까 끝나겠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색소는 단순히 부시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배출되는 과정 자체도 도와주는 다른 시술을 하면 더 좋다. 부실 때도 또 두 가지 레이저 섞어 쓰시잖아요. 네, 나노와 피코 둘 다 섞어 쓰는데 아예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은 나노 파장이 레이저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색소가 아직 인텍트하고 큰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데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레이저를 해서 뭔가 부시긴 부셨는데 부시다 말아주고 배출 안 되는 애들은 또 조그맣게 남아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잡아주려면 피코도 필요해요. 피코도. 그래서 피부 보고 결정해야 되겠지만 이분은 그냥 나노로만 충분한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피코만 해야 될 환자들도 있고 이거 둘 다 번갈아 가면서 좀 해야 되겠다 싶은 환자도 있고 배출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다른 치료들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